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제목 수리남은 남미의 나라 이름으로 사건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결말을 보면 수리남에는 중의적인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 작품은 실화를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수리남에서 한국의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꿈꾸며 마약 사업을 벌이던 조봉행의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황정민, 하정우, 박혜수, 조우진 등 연기 잘하기로 소문난 배우들의 화려한 캐스팅에 중국 배우 장첸도 특별 출연해서 볼거리를 더합니다. 6부작이며 도미니카 공화국, 전주, 제주도 로케를 다니면서 350억 원을 들여 찍은 대작입니다. 수리남,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진 드라마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죠. 강인구는 베트남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야쿠르트 판명을 하던 어머니를 사고로 잃고 소년가장이 됩니다. 낮에는 소유산에서 막걸리를 팔고 밤에는 룸사롱 웨이터를 하죠. 결혼 후에는 카센터를 열고 미군 부대 식자재 납품, 단란주점까지 경영하지만 생활은 늘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때 배를 타던 고교동창 응수가 찾아와서 아주 환상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이 넘는 홍어를 수리남에서는 그냥 버리고 있으니 그걸 수입하자는 거죠. 바다에서 금덩어리를 건지는 셈이었으니까 인구는 응수와 함께 바로 수리남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게 생각한 대로 흘러갑니까?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곧 수리남 군장교가 찾아와서 뇌물을 요구합니다. 또 차이나타운 중국 조직의 두목 첸진이 상납을 요구하면서 인구는 괴롭기만 합니다. 바로 이때 현지 교회의 전유환 목사가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탄탄대로 잘 나갈 것 같았던 인구의 사업은 컨테이너에 실린 홍어 안에서 마약이 발견되면서 하루아침에 박살이 납니다. 응수는 시신으로 발견되고 인구는 마약사범으로 수감되죠. 국정원 미주지부 최창호 팀장이 찾아와서 전유환 목사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전 목사는 한국에서 사기를 치다 안기부 직원을 살해하고 수리남으로 도망온 마약 조직 두목이었던 거죠. 최 팀장은 인구의 사업을 망친 원흉도 아마 전 목사일 것이라며 스파이 노릇을 제안합니다. 인구는 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 팀장의 제안에 동의하고 전 목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부터 전 목사와 인구, 최 팀장 그리고 첸진의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인구는 최 팀장의 첫 번째 작전이 실패로 끝난 순간에도 아주 차분하게 대응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첸진과 비밀리에 제휴하면서 전 목사 진영의 내분을 일으키고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는데 성공하죠. 결말 부분에서는 뜻밖의 인물이 반전을 주도하면서 식어가던 드라마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조봉행은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 후 수리남으로 도피해서 미립국 면세유 밀매 사업을 하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현지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나중에는 남미 최대 마약 조직인 칼리 카르텔과 마약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수배 명단에 오르는 거물이 되죠. 국정원과 검찰은 수리남에서 사업하다 조봉행 때문에 실패를 한 인물을 브로커로 위장시켜서 조봉행 조직 내로 잠입시키는데 이 인물이 바로 영화 속의 강인구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조봉행 1차 체포작전이 브라질 국경에서 실패로 끝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현지 마약 조직과 충격전을 우려했던 미국 DEA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의 접선 장소 변경 끝에 조봉행은 2009년 7월 23일 상파울로 국제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조봉행은 체포된 후 징역 10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후에 출소했습니다. 전유환 목사 역의 황정민을 필두로 하정우, 박혜수, 조우진 등이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황정민은 악역도 잘하지만 다작을 해서인지 이제는 연기가 좀 익숙해졌다는 느낌이 아쉽습니다. 하정우와 박혜수의 연기도 좋고요. 하지만 캐릭터가 약간 안일하게 설정이 되는 바람에 연기가 어색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변기태를 연기한 조우진은 씬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평소 익숙하던 코믹 연기의 뒤에 발톱을 감춘 야수가 숨어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범죄도시에서 진짜 조선족으로 오해받았던 진선균의 버금가는 연기를 펼쳤다고 보는데요. 후반에 느슨해지던 극의 흐름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직 두목 첸진 역할의 장첸 연기도 좋습니다.
윤종빈 감독이 직접 찾아가서 캐스팅을 제안했다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좋은 점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해보죠. 윤종빈 감독이 공동집필한 극본의 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가장 황당했던 부분은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한 원흉이 최 팀장과 국정원이라는 사실을 인구가 알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인구는 최 팀장의 정보로 자기 사업을 망한 것이 전 목사의 농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알고도 별일 없다는 듯이 함께 일하는 장면이 저는 별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국가와 대의를 위한다며 정보원을 소모품처럼 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헐리우드 영화였다면 인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해서 돈도 챙기고 전 목사와 최 팀장도 엿먹이는 구성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인구가 전 목사와 첸진, 최 팀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장면은 약간 억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목숨이 서너 개라도 모자랐을 상황이거든요. 전 목사나 첸지는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사람 죽이는 걸 일상으로 여기는 범죄자입니다. 첫 번째 국정원 작전 실패했을 때 제가 만약 전 목사였다면 인구를 제일 먼저 제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었던 거래가 갑자기 인구가 끼면서 파탄이 났는데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데이빗의 차에서 미확인 휴대폰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제거하는데 사실 휴대폰은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연성과 설득력이 좀 약했다고 보고요. 캐릭터 설정에서도 아니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 팀장과 인구가 문제였습니다. 최 팀장은 국정원 팀장답지 않게 전혀 프로답지 않은 모습으로 아마추어인 인구가 하자는 대로 끌려갑니다. 세상에 어떤 정보요원이 현지에서 채용한 정보원이 제멋대로 작전을 바꿔서 실행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작전 자금이 수십억 원이 걸려있는데 말이죠. 이건 조직에서 잘려도 할 말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전반과 후반이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전반에서는 생활고와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일에 목숨을 걸던 인물이었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갑자기 마약 딜러와 중국 폭력 조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프로 스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프로 사기꾼이자 마약왕 그리고 살인을 반복되지 않은 차이나타운의 두목을 일개 카센터 사장이 농락한다는 설정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인구를 완전히 다른 두 사람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하정우의 연기마저 어색하게 보입니다. 제목 수리남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남미의 나라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여러 명의 수리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인구는 수리남으로 오기 전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죠. 수리남에 와서 사업을 말아먹는 바람에 완전히 고장날 뻔한 인생을 전용한 목사를 검거함으로써 깨끗하게 수리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카센터를 운영하는 진정한 수리남입니다. 전 목사는 한국을 떠나서 수리남에 정착하면서 사기꾼의 탈을 벗고 자기의 궤도를 벗어난 인생을 수리합니다. 부하들과 운반체 또 재료 담당들에게 마약을 먹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자 정신마저 불법으로 수리하려다가 탈이 났죠. 영혼 수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데 말이죠. 최 팀장은 전요한 때문에 실추된 한국의 이미지를 수리하려는 인물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대의 명분을 핑곗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치사한 수리남이죠. 차이나타운의 첸진 역시 마약 유통의 역학관계를 고친 후에 헤게모니를 혼자 갖고 싶었던 수리남이었습니다. 수리남은 무대의 배경이자 인생과 명분과 관계를 수리하고 싶었던 남자들을 가리키는 중의적인 제목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호쾌한 해외 로케이션 그리고 실화 바탕 스토리, 배우들의 불꽃 연기 등을 바탕으로 6부작 드라마로 제작한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상영시간 2시간 정도로 제작했다면 상당히 헐거웠거나 아니면 버거운 작품이 되었을 겁니다. 국내 제작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 로케와 외국 배우들을 기용하면서 글로벌화하고 있는 건 흥행 여부를 떠나서 좋은 시도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제 평점은 좋은 데입니다.